네, 점심시간 됐는데요. 저는 점심 안 먹으니까 영상이나 한번 찍어볼게요. 이번 주제는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요양원 있을 때 경험인데 가끔 돈 좀 모아가지고 사람들끼리 막걸리를 사 먹을 때가 있었어요. 저 근처 양조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싸구려 막걸리 얻어갖고 오고, 그리고 안주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소금 찍어 먹거나 아니면은 김치라고는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버린 배추에다가 소금이랑 고춧가루만 뿌린 거예요. 안주라고는 딱 그거 두 가지예요. 워낙 다들 가난하고 돈도 없고 하니까. 막걸리라도 그래서 그날은 이제 실컷 퍼먹는데, 막걸리에서 이제 막걸리 먹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면 노래를 불러요. 뭐 소양강 처녀, 뭐 옛날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하나 부르면 다들 따라 불러요. 그 노래가 끝나면 살리고 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리고서는 또 이제 누군가가 또 노래 부르고, 또 그럼 또 노래 끝나면 또 누군가가 또 살리고 살리고 그래서 이제 노래가 계속 되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 한 2, 30분 노래 부르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힘들잖아요, 이제. 그럼 좀 쉬었다가 또 노래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절대 쉬지를 않아요. 일단 시작하면 계속 가요. 제 생각에, 제 기억에 2시간, 3시간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심리가, 노래가 끝나는 걸 다들 대단히 무서워했어요. 왜 무섭냐? 노래가 끝나고 나면 정적이 찾아오잖아요.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술 기운은 오른 상태에서 조용하면은 다들 본인 처지를 생각한다고요, 이제. 다들 몸이 안 좋거나 정신이 안 좋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무허가 요양원으로 흘러 들어왔고, 사회에서 다들 배척받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돈 좀 번다는 사람들도 결국은 막노동 그게 다고, 대부분 일도 못해요. 몸이 안 좋아서. 가족도 없고 애인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미래란 게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재 상태를 생각나게 하는 정적이 다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노래로서라도 그걸 잊으려고 노래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불러 제끼는 거예요. PC방 제가 하는 어떤 사장님을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PC방에 와서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현실 도피를 위해서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고. 현실 상황이 안 좋고 본인이 예컨대 실직을 했고 본인이 예컨대 뭐 시험에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게임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실직하고 있다는 상황, 본인이 시험 못 붙고 있다는 상황, 그런 상황을 자연히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PC방에 일단 오면은 중간에 요즘 PC방에서 음식도 해주잖아요. 계속 음식 먹으면서 쉬지도 않고 게임을 한대요. 너무 오래 게임을 해서 자기가 이제 건강이 걱정스러워서 건강 차원에서 한두 시간이라도 좀 눈이라도 붙이고 또 게임하라고 권해도 말을 안 듣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 게임이 일종의 잔치의 의미죠. 잔치가, 제가 얘기하는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다 해서 여기 잔치는 뭐예요? 현실을 잊게 해주는 좀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잔치집 가죠. 그럼 좋지요. 기분 좋고. 잔치집 가면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이랑 즐겁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잔치집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날들은 잔치 그런 거 없이 회사 가고 학교 가고 치열한 생존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잔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치열한 생존이 기다리는 현실이 무서워서 그 현실을 피하려고 잔치집에 계속 머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욕 처먹고 결국은 인생도 망해요. 뻔히 아는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그 노무사 준비를 해요. 노무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나이가 많은데 저 쳐다보고 제가 붙었으니까 자기도 붙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도전을 하나 본데,
몇 년째 못 붙고 있어요.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부터 그 자기 마누라랑도 연락이 안 돼요. 그 마누라가 신림동에 방도 얻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1월 다 가고 2월이면은 한창 노무사들 이제 열심히 노무사 수험생들 공부할 때인데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원룸 얻어주는데 원룸이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연락은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걱정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제 전화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는 사람들이랑 동해에 겨울 낚시 하러 왔대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머리 식히고 뭐 잠깐 낚시하고 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그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죠. 하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 가까이 거기서 계속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제 학원은 어떻게 할 거냐?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어떻게든 딴 얘기를 하고 그런 현실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도망치듯이 그냥 끊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노무사 시험 준비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학원은 안 다녔지만 매일매일 정해진 양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그냥 세상이 미칠 듯이 외롭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싫고 해서 하루를 제꼈어요. 하루 정도 제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열심히 또 하면 어느 정도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어제 놀아서 그거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또 싫은 거예요. 또 놀았어요. 이제 이틀이 됐어요. 채울 게 더 늘어났어요. 3일째 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틀이나 이걸 놀았으니까 채워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 현실이 싫어서 3일째도 놀았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한 일주일을 놀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채워 넣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놀고 나면은 여러분 고시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의자에 앉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막 기억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이 무서워서 저는 더 놀았어요. 결국은 한 달 가까이 놀고 그 해 시험은 결국은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굉장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잔치를 어떻게든지 잔치에 참가해서 그걸 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 잔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적당히 잔치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좀 즐겼으면은 두 손 꽉 쥐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세요. 잔치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잔치를 계속 연장하면은요, 여러분 인생 정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다. 이걸 제가 어떤 중국 드라마 보다가 이 대사가 나와서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뭐 기분 나쁘실 분들 계시겠지만 잔치에 대해서 너무 몰입돼가지고 현실을 잊는 그런 우울을 범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